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가발전의 은실장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기저기서 구글 갑질 방지법 혹은 인앱 결제 방지법 들어보셨죠? 이거 대충 이 법안 이름만 들어보면 이제 모바일 앱에서 인앱 결제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려고 소식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이 소식을 듣기 전에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의 수수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두 스토어에서 유료 서비스를 다운받을 때 30%의 수수료가 각 스토어사를 통해 나가고 나머지 70%가 개발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료 앱 다운로드뿐 아니라 무료 앱이지만 인앱 결제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인앱 결제의 30%를 수수료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iOS는 옛날부터 디지털 재화, 그러니까 게임 내 아이템이나 콘텐츠 소비용 코인 이런 것들을 결제하는 기능을 앱에 넣으면 이것을 반드시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 결제로만 가능하다고 못을 박아놨었고, 안드로이드는 그동안 게임 장르에 한해서만 이것을 강제하고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안드로이드도 우리도 디지털 재화 무조건 우리 플레이스토어 인앱 결제로만 가능하게 할 거야 하고 선포를 했었죠. 가끔 몇몇 콘텐츠 기반의 서비스들 보면 iOS에서 결제할 때랑 웹브라우저에서 결제할 때랑 차이 있는 거 많이 보셨죠? 많이들 쓰시는 서비스 이 티빙과 웨이브를 예를 들어보자면 가장 저렴한 요금제 기준으로 안드로이드용 앱에서는 월 구독료가 7,900원이고 iOS용 앱에서는 12,000원이죠. 바로 안드로이드는 게임에만 디지털 재화에 대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고, iOS는 서비스 전반에서 무조건 디지털 재화를 결제할 땐 인앱 결제가 필수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자가발전이 발빠르게 2020년 10월에 이발소를 통해서 분쟁의 시작과 각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을 열심히 떠들어봤으니까 여기 지나가고 있는 영상 추천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2020년부터 거론되고 있던 이 이야기에 구글이 바로 2021년 10월부터 우리도 애플처럼 디지털 관련된 상품 판매할 때 무조건 인앱 결제 쓰게 강제할 거야, 준비해 라고 선포를 해서 시장에 파란이 예견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이러한 구글의 예고에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새벽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고, 8월 31일에는 세계 최초로 이렇게 특정 앱마켓에서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세계 최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법안을 통해 전 세계 최초로 앱마켓에 대한 법률을 마련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도 유사한 법률을 발의하거나 제정 중이었기 때문에 상호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하게도 국내 콘텐츠 업체나 웹툰 협회 이런 것들은 법안에 대해 열성적으로 환영 의사를 밝혔고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동안 정부가 IT 관련된 사업을 입법한다거나 규제한다고 하면 뭔가 글로벌 트렌드와 다르고 또 우리나라에 말도 안 되는 독자 규제로 대인 게 많아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번 법안만큼은 조금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이 발생한 여러 가지 이유에는 뭐니 해도 과도한 스토어 수수료 정책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게임 장르는 이미 수수료의 강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게임사들보다는 콘텐츠 사업자나 소규모 개발사들이 가장 전면에서 혜택을 보는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다른 콘텐츠 플랫폼, 예를 들어 리디북스, 네이버 웹툰 이런 거 결제하실 때 다양한 결제 방법들 사용하시죠. 신용카드 결제 딱 누르면 다날, 이니시스 이런 거 뜨고 카드 결제 되고, 요즘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결제에 사용되는 결제 시스템을 우린 PG라고 부르는데, 이 PG사들의 통상적인 수수료가 2%에서 아무리 많아도 4%를 넘지를 않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콘텐츠의 인앱 결제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콘텐츠 앱들을 쓰다가 기기에서 바로 결제창이 뜨면서 그게 인앱 결제가 아니고 다른 PG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곧 콘텐츠사의 수익률 증가를 의미하고 국내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30%의 수수료에 애플과 구글의 스토어 운영, 검수, 편의성,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관리 등을 고려했을 때 무조건 타 PG사처럼 맞추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비용을 조금 합리적으로 뭐 10%, 15% 이렇게 맞췄다면 뭐 개발자들 입장에서도 사용 편의성 때문에 해당 결제 방법을 유지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번 법안의 개정으로 구글과 애플은 당연히 반발을 하고 나섰고, 그 반발의 가장 큰 이유는 타 결제를 이용한다면 플랫폼 사업자인 우리들이 고객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게 주 골자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사용자들이 수억, 수십억 거래되는 국내 페이투윈 게임 사업자들만 논았다는 의견도 주시면서 피해는 사용자들에게 돌아올까봐 두렵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죠. 다만 게임의 경우는 이미 예전부터 30%의 수수료를 스토어에 내가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게임 내 편의를 생각한다면 인앱 결제를 버리진 않을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결제가 자유로워지면서 결제 부분을 활용한 뭐 사기성 앱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할 위험도 좀 있고,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의 안정적인 검토나 관리를 못 받는다는 거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창작자들이나 영세한 서비스 개발사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많이 댓글로 소통해 주시고요. 발전하는 자가발전,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가발전의 은 실장이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여기 더 팔을 더 뻗어. 아니 그냥 대충 적당히 한 건데, 여기선 여기 아, 이렇게 할게. 여기 카메라를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럴까? 그냥 이렇게 있어. 이 미숙함을 보여줘야 된다고. 어디까지 했어? 자, 여기